안녕하세요. 유성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추출 부위에 따른 두 종류의 에센셜 오일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2017년 한국미용학회지 23권 3호에 발표된 논문으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서론에서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설계는 이 한 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세 종류의 무처치, 꽃류 중심의 에센셜 오일, 입줄기류 중심의 에센셜 오일 세 종류의 처치를 무작위 순서로 세 번에 걸쳐 제공하여 심박 변이도와 뇌파를 측정하는 교차 설계를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구 대상은 3, 40대 여성 46명이고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 오일 전문가가 브랜딩한 두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파하고 맥파는 어떻게 측정을 하였다. 근데 이제 특정은 어, 흡입 전, 그 다음 흡입 직후, 흡입 후 12분, 그 다음 흡입 후 24분에 각각 다양한 뇌파와 맥파 지표를 측정을 하였다. 그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 도구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QEG8을 사용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텔레스캔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측정 지표는 이제 이따가 요약하면서 하고 이 뇌파와 맥파를 이제 측정을 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각각의 결과를 교감신경 활성도, 그다음에 부고감 신경 활성도, 다음으로 어, 자율신경 통활성도, 그다음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비인 자율신경 균형도, 그다음 정상간격 표준편차를 특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뇌파로는 상대 세타파, 상대 알파파, 그다음에 상대 SM 알파라고 하죠. 감각 운동 리듬파, 상대 베타파, 마지막으로 50% 누적 스펙트럼 주파수 이렇게 10개의 지표를 사용을 해서 에센셜 오일 흡입 전, 흡입 직후, 흡입 후 12분, 흡입 후 24분에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본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연구 가설을 살펴보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이러한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지 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서로 다른 에센셜 오일 종류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하는 것을 검증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사용한 에센셜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꽃류 중심으로 브랜딩한 브랜딩 오일 1이 있고 하나는 입줄기류 중심으로 브랜딩한 브랜딩 오일 2가 있습니다. 브랜딩 오일 1은 로만 카모마일, 일랑일랑, 라벤더, 제라늄, 펜넬, 레몬, 프랑킨센스를 이제 혼합한 에센셜 오일이고요. 브랜딩 오일 2는 사이프러스, 로즈마리, 페퍼민트, 시더우드, 레몬, 그레이프루트, 프랑키센스를 브랜딩한 오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 대상은 3, 40대 여성 46명이고요. 한 명에게 무터치 브랜딩 오일 1, 브랜딩 오일 2를 부과를 하루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가지 트리트먼트가 동일한 사람한테 순서를 바꿔서 부과를 했고요. 이것을 이제 교차 설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정 시기는 뇌파 및 맥파를 특정한 시기는 에센셜 오일 흡입 전과 흡입 직후, 그 다음 흡입 후 12분, 흡입 후 24분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에센셜 오일 흡입 후 20분 정도의 여러 가지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른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측정 시간을 24분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설계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이중 맹검 실험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이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단 세 가지 처치가 부과되는 것을 특정 연구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을 연구자도 모르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이 실험자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한테 세 가지 종류가 리피티드 반복 측정이 됐고 또 네 가지를 어, 어, 네 번에 걸쳐서 또 반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 종류와 측정 횟수라는 이런 투웨이 팩터가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특정 횟수가 반복적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지표들은 각 시점에서의 측정 지표들은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분산 분석 아노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계 분석 방법은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 도구는 하드웨어적으로는 QEG 8000원짜리 메파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텔레스캔이라는 소프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특정 축도를 추출하였다. 심박변이도는 교감신경 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총활성도, 자율신경 균형도, 정상간격 표준편차를 측정을 하였고 뇌파로는 상대 세타파, 상대 알파파, 상대 감각 운동 리듬, 상대 베타파, 50% 누적 스펙트럼 주파수 이렇게 10가지 지표를 측정을 하였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보고한 지표 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난 지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교감신경 활성도를 보면은 각각의 특정 시간에 따라서 무처치와 브랜딩 오일 1, 브랜딩 오일의 그러한 교감신경 활성도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적인 통계량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분산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는 유의확률인데 일반적으로 이 유의확률이 0.05 미만이 되는 0.05보다 작은 유의확률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 이런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교감신경 활성도가 변화가 없다라는 뒤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각이 된다는 의미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후 검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T1에 비해서 T2, T2에 비해서 T3와 T4가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T1에 비해서 T2가 더 교감신경 활성도가 평균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 T3와 T4에서 또 증가가 된다. 근데 T3와 T4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무터치일 경우나 브랜딩 오일 1을 부과를 할 경우나 브랜딩 오일 2를 부과를 할 경우 별다른 양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각 처치별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양상이 각 트리트먼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이러한
트리트먼트하고 타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은 유효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세 개의 트리트먼트별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변화의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다른지는 이거 갖고서는 조금 더 살펴보기가 참 힘들겠죠. 일단은 이런 흡입 전에는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흡입 직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통제 집단에 비해서 브랜디드 오일 1하고 2의 패턴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T3 시점에서는 이게 차이가 없다가 궁극적으로 토탈 지표는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 트리트먼트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온성 오일하고 냉성 오일의 중심으로 브랜디드된 오일 1과 오일 2의 변화 양상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일단은 이 테이블 1이 의미하는 바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에 따라서 이러한 교감신경 활성도의 변화되는 패턴이 무처치 트리트먼트 1, 트리트먼트 이 변화 패턴이 좀 다른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3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TP 토탈 파워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트리트먼트에서 0.05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평균이 세 가지 처치별로 다른데 살펴보면은 오일 1에 비해서 오일 2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오일 1을 부과를 했을 때는 오일은 꽃류 중심이고 오일 2는 냉성 오일 중심인데 냉성 오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토탈 파워는 더 증가된다. 그러니까 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테이블 5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SDNN,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내성 지표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SDNN의 값을 보면은 0.05보다 작은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유효확률이 0.05보다는 크지만은, 0.1보다는 작기 때문에 개연성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트리트먼트보다 이 상호작용을 보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SDNN의 지표가 부과되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좀 함축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준이 되는 이러한 노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평가를 해보면은 브랜디드 오일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브랜디드 오일 2, 냉성 오일 중심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오일 흡입 전과 직후, 그 다음에 T3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T3 이후, 즉 측정 후 흡입 후 12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이런 브랜디드 오일 1과 오일 2가 이런 스트레스 내성 지표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는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보다 이제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SEF 50 지표를 살펴보면은 유효확률이 0.017, 0.00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트리트먼트 간의 이런 이 SEF 50 지표가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오일완이 노 트리트먼트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게 근데 이제 흡입 전과 직후와 T3, T4의 차이가 다 나타났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출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여기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시간에 따라서 이 변화는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또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은 애당초 이런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그러한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그래 영향을 미치는데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연구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논문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리고 있는 이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은 일단 심박변이도 측면에서는 교감신경 활성도와 자율신경계 총활성도의 변화 양상이 두 종류의 브랜딩 오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브랜딩 오일 2 흡입 시 무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SDNN 변화 양상이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입줄기류 에센셜 오일을 중심으로 브랜딩한 오일 2가 교감신경 활성도 증가, 자율신경 총활성도 증가, 스트레스 저항력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가 존재를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감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총활성도 이 변화 패턴이 브랜딩 오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SDNN 이 변화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일반화해서 좀 과장되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많은 이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이러한 아로마 사이언스와 아로마 테라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뇌파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측정 시점에 따라서 상대 세타파, 상대 베타파, SF50의 변화 양상이 두 종류의 브랜딩 오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꽃류 에센셜 오일을 중심으로 브랜딩한 오일 1이 이완된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이 SF50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 편의 논문으로 일반화시켜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 논문의 의미는 기존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일관된 그러한 그 내용을 좀 더 진보된 가설을 통해서 그러한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흡입하는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연구 가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설이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에센셜 오일 흡입이 심박 변이도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은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